여유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봤을 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여유 있다 했을 때는 1번으로 생각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보이는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항상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여, 왜 항상 저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생각에 큰 논리적인 모순이 잘 보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는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이 사람은 참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도 좀 평온해 보이고 인지적으로도 논리적이야.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적인 측면도 보이고요. 아니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을 때도 자신의 삶을 돌봐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측면이 관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정서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이 크게 관찰이 되고 생각도 논리가 투성이고 행동도 일관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보통 상태랑은 좀 다르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인지하고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상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건 큰일 나는 거니까,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이걸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조급함이 보이죠. 그러니까 불안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빨리 이걸 수습해야 돼. 난 흔들면 안 돼.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사실 그게 빨리 안 돼요. 빨리 하려고 조급할수록 더 내가 안 좋았던 그 방식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더 수렁으로 빠지죠. 그래서 일단 그때 멈춰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불안의 정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죠.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일단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평소에 살펴보는 연습이 미리 되어야겠죠. 내가 오늘은 기분이 어떻지? 예를 들면 보통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그냥 안 좋구나. 호르몬 때문일까? 어젯밤에 좀 술을 과하게 해서 그런가? 늦게 자서 잠이 좀 부족했나? 그런 거 생각해보는 건 사실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오늘 눈 떴는데 기분이 어떨까? 회사 가기 싫다. 다시 눈을 감고 싶고 눈 뜨기 싫고 일어나기 싫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눈 떴을 때 해보기. 그렇게 일상화가 되면 순간순간 느껴지는 흔들릴만한 큰 감정들도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하시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순간에 가능하다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잠깐 거리를 두고 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차분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흔들린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그 중요도가 있는 순간이라는 건데, 흔들린다는 것 자체에 너무 당황하다 보니 내가 더 나에게 이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아무거나 해버리니까. 왜냐면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 조급함을 내가 다루지 않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더 나에게 이롭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한 발표나 중요한 시험 앞에서 당연히 흔들리고 정말 너무 힘들고 무섭고 그렇죠. 이게 나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그래서 불안한 거야 라고 내가 짚어주면,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강의를 할 때는 떨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떨릴 때 나 지금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 나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천천히 해야 되겠다. 호흡부터 그렇게 천천히 내 페이스를 찾아가다 보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니까 불안하구나. 내 감정을 읽은 거죠. 그러면 이때 효과적인 방법은 수많은 심리학 근거가 있듯이 호흡,
저는 수많은 명상 기법 중에 배꼽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배꼽에 집중을 하는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심박수가 안정이 되는 걸 바로 느끼니까 불안하구나 호흡 이 고리만 연결이 돼도 30초 만에 괜찮아지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 지금 불안해, 이거 중요하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호흡하고 차분히 해보자, 준비한 거 해보자, 이렇게 나에게 조금 친절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여유롭지 않아, 내가 뭔가 별로인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라고 수없이 말하는 내 안의 목소리들을 점검하면서 이게 지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들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정말 오랜 시간 내 안에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 목소리들 때문에 지금의 내가 또 어느 만큼 성장하고 성취를 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잘해야지, 빨리 해, 뭐라도 해, 더 해, 이렇게 나를 좀 채찍질하던 그 목소리들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들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들을 몇 가지라도 점검을 해서 이건 지금 나에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명명을 하고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갖다 버리면 좋겠어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라서 내가 이건 이제 보내주자 라고 선택을 하면 이후에도 또 떠올라도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생각은 아니야 라고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흔들릴 때 내 안에 잘 들어보면 무슨 목소리가 있어요. 왜 그래? 너 이상해. 그러지 마. 뭔가 예민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느끼는 목소리들이 누군가에게 왔을 수 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아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보통은 같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많은 경우 가족이고요. 가족 중에 나에게 많은 간섭과 참견과 뭔가 나를 위해 하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수백만 번 반복됐을 때 그냥 성인이 되면 이게 내 목소리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사실 출발점이 있다. 이게 내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닐 것이고, 정말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회일 수도 있고, 영향을 많이 끼친 선생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회로부터 들은 노력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다, 더 일해라, 쉬지 마, 잠은 죽어서 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내 목소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건 내 목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비를 하고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그 인간관계에서의 감정 소비를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나랑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이 야기하는 괴로움은 내 감정 소비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관계에서 감정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알아챘다면 사실 나는 이 감정 소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고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볼 것이, 지금 내 곁에 누가,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혹은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에 모임 꼭지를 하나 넣었어요. 이 모임 꼭 가야 되는가, 안 가면 안 되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하는 꼭지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야 되는 모임에 가거든요. 그리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그냥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그런데 그것들을 한번 멈춰서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 지금 굳이 만나는 게 맞나? 그 모임에 꼭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 안 만나면 뭔가 내 재산상에 큰 손해가, 신변상에 큰 손해가 생기나? 그 모임에 안 가면 내가 지대한 정보를 놓치게 되나? 잠깐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감정 소비해서 괴로워질 만큼의 손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을 안 본다고 해서, 좀 덜 만난다고 해서, 그 모임을 안 간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대단한 피해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모임을 가면 감정 소비를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럼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멈춰서 나에게 좀 이로운 방향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불안과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책의 제목이 내 감정은 틀린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꼭지에 그렇게 썼거든요. 불안도 적응이 된다. 어떠세요? 불안이 적응이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담자들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 불안 너무 싫고 무섭고 지긋지긋하고 이를 없애주세요. 없애고 싶어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불안은 없앨 수가 없다. 어차피 불안이랑 같이 지내야 된다. 그러면 이 불안이랑 어떻게 지낼 것인가? 아까 인간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듯 이 불안한 감정과도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사실 불안이 괴로운 건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안은 나에게 얘기를 하는 나의 한 부분이야. 내가 불안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 머리카락처럼 내 하나의 요소인데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이란 감정이랑 평생 살아야 한다면 이 불안이랑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이 불안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들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가면 불안이 적응이 돼요. 아, 너 여기 있구나. 잠깐 있어봐. 나 지금 할 일 할게.가 돼요. 내가 이런 불안함이 올라올 때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마련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불안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티가 될 수도 있고 불안이 왔을 때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이 왔어. 피하자가 아니라 불안이 왔구나. 그럼 난 이때 어떻게 하면 조금 평온한 감정이 생기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평온한 감정을 만드는 거죠. 그건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평온한 감정, 신나는 감정, 뿌듯한 감정,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을 때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부정 감정과 긍정 감정에 만약에 그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나는 힘든 감정이 있어도 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꽤 좋아지는 시간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불안도 인정하면서 좋은 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유로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안함과 가까워지고 불안함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아, 얘가 뭐 때문에 왔겠지. 지금 여유가 되면 알아보고 아니면 여유 될 때 알아보면 아, 이 감정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삶의 여유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불안과 잘 살아가는 거죠. 불안한 나의 감정과 그만큼 친한 것이고 얘를 밀어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